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일이 시행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어느 만큼 좀 변해왔을까요? 김성환 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해 산재 사고 줄었습니까 좀? 전체적으로는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지난해 683명이 산재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그 전에, 그러니까 1년 전보다 39명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외형상으로 보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효과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반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는 한 11%가량 줄었거든요. 근데 이거 50인 미만 사업장은 지금 법 적용이 유예가 돼 있어요. 그렇죠. 아직은 적용 대상이 아니죠. 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5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거는 그 전해보다 8명이 오히려 증가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주들 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오히려 처벌 규정을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실제 현실은 정반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에서는 산재, 사망 사고가 줄지 않았다. 근데 산재도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추락이나 어디에 끼거나 이런 후진국형 사고 비중이 여전히 높다. 이렇게 네, 나오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일하는 곳에서 떨어져 가지고 숨지거나 물체가 떨어져서 맞아서 숨지거나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건 정말 이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사고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진국형 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떨어짐으로 258명, 그리고 끼임으로 90명, 그리고 부딪힘으로 63명, 물체에 맞거나 깔림 이렇게 해서도 80명이 넘게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시설을 보완하거나 이럴 경우에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지난해 대형 산재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광주 주상복합 붕괴 사고, 네. 이때도 한 6명의 노동자가 숨졌거든요. 그 타설 작업하다가 무너져 내린 그 네, 사고 맞습니다. 그리고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그리고 여수 산업단지 열교환기 폭발 사고 이런 사고들이 발생할 때마다 뭐 3명, 6명, 4명 이런 식으로 이제 숨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산재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1년 전에 비해서 77%나 증가했습니다. 이게 전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산재 사고 사망자가 늘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법 통과시킬 때는 사실 뭐 경영진을 처벌하고 뭐 이것도 좋은데 그것보다는 아무튼 일하다가 다치고 죽는 사람들을 줄이자 이거 네,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노력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왜 안 줄어드는 겁니까? 이제 노동계는 실질적인 안전사고 대책을, 안전사고 관리를 하기보다는 책임자, 그러니까 경영주의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 현장에서 나왔거든요. 특히 이제 10대 건설사 가운데 중대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건설사가 단 한 곳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건설 현장에서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설 노조가 조사한 걸 보면요, 작년과 올해 이렇게 두 차례 조사한 걸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올해 2월, 그러니까 지난 6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 동안 노동자 7,540여 명을 조사를 했는데요. 최근 1년 사이 건설 현장의 안전 사항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렇게 네. 물었는데 그렇다는 응답이 21% 남짓이었어요. 달라졌다는 응답은 5명 중에 1명밖에 안 돼요. 네, 맞습니다. 근데 1년 전, 그러니까 법 제정 1월에 이쯤에 한창 법을 제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떠들썩하게 논의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거든요. 그때는 기업들이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때 똑같은 항목을 물어봤더니 법 시행 그 안전 사항이 달라졌다는 응답에 41%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법 제정할 때는 이거 우리 처벌받을지 몰라라고 생각해서 안전관리 막 나서고 현장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 제정하고 난 다음에 1년 지나서 물어보니까 21%만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것 자체가 기업주들이 처벌이 너무 약해서 긴장이 완화됨에 따라서 발생한 문제 아니냐 이렇게 노동계 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1년 전 딱 돌이켜 보시면 정말 떠들썩했거든요. 안전관리관 일일이 다 지정하고 네, 맞습니다. 뭐 예산 세워서 교육하고 뭐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딱 시간 좀 지나니까 그 비율이 절반으로 떨어져 아마 버렸어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1호가 되기 싫어. 그렇죠. 첫 시범 케이스가 될까 봐 기업들이 전전긍긍했던 거. 그리고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다 올스톱 하라.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었는데 그렇죠. 현장 다 세웠죠, 그냥. 네.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여론조사에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긴장했던 뭐 사업주 처벌하는 조항이 있으니까요. 근데 실제로 처벌까지 이른 사례도 아예 없다면서요, 아직?
그러니까 전체 중대재해 사고가 500건이 넘게 발생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중대재해 적용 대상으로 분류된 사고가 22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건 어찌 됐든 간에 중대재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네. 2명 이상이 부상하거나 이런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실제 기소가 이루어진 건 11건밖에 되지 않아요. 229건이 발생했는데 네. 재판에 넘긴 사례는 11건. 그리고 177건은 현재도 내사나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재판 결과가 나온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판례를 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더디죠?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 1호 사건으로 분류됐던 게 어떤 사건인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삼표산업 붕괴 사고였어요. 그때 1호 사건이 됐다고 해서 금방 기소가 될 것 같았고 노동자도 여러 명 숨졌거든요. 네. 근데 검찰은 아직도 수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 이런 이유를 내세우면서 지금도 수사 중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규정이 너무 강하다. 이거 완화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잖아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얘기도 하고 했었고요. 네.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약간 풀어진 거 아니냐. 이것도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검찰 수사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고요. 또 기업들의 입장도 볼 수 있는데 기업들이 중대재해 아까 제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형 로펌을 선임하는 거예요. 사고가 발생하면. 네. 대형 로펌을 통해서 계속 시간 끌기를 하면서 재판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재판을 계속 지연시키는. 네. 네.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대법원까지 아마 끌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럼 첫 판례가 뭐 3년 뒤에 나올지 언제 나올지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법 처벌 조항이 조금 모호하다고 하는 지적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검찰 수사도 좀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좀 네. 복합적으로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처벌을 하려면 명확해야 되는데 네. 어떤 게 범죄인지 요건도 명확해야 되고 그 요건에 해당할 때는 벌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양형 규정도 분명해야 되는데 뭔가 모호한 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사용자 단체에서는 처벌 조항 자체가 무리다. 이거 완화해달라, 없애달라 계속 이 이야기도 하고 있죠. 처음 법 제정할 때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경영 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건 뭐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고요. 네. 내세우는 명분은 그렇지만 이제 명분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법 조항이 모호하다고 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기업 경영주가 어떤 직접적인 어떤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안전관리 책임자라고 하는 직위가 또 있잖아요. 네, 지정하게 돼 있죠. 예, 최고 안전 보건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CSO라고 보통 부릅니다. 근데 CSO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인지 최고 경영 책임자가 책임져야 될 것인지 이게 좀 모호하다.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법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고 산재 사고가 거꾸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산재 사고도 책임지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도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 이러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근로 감독을 매 순간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원청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런 논리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청이 사업을 맡아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청에서 안전관리 책임을 지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를 그걸 왜 원청 문제까지 또 원청 가운데에서도 CSO가 아니라 CEO까지 책임을 묻는 것 이거 너무 먼 얘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노동계에서는 경영 책임자 범위를 좀 구체적으로 명시하자 이렇게 또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거는 책임 회피에 급급한 일종의 핑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산재 예방의 핵심은 그러니까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인력 축원을 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무리하게 적은 인원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자꾸 사고가 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CEO가 여기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최종 결정을 내려줘야 하는데 지금 CEO의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재계가 주장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질 뿐더러 오히려 더 경영 책임자의 책임 문제를 명확하게 하도록 법을 바꿔야 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더 명확하게 네.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네. 요구고. 근데 정부 움직임은 약간 좀 반대 방향으로 가요. 지난해 11월에 보면 자율 예방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네. 뭔가 완화하는 쪽으로 좀 더 추진하겠다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기재부가 기업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거 처벌 조항이 들어가는 거 이거 없애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전달했고요. 네. 고용노동부가 작년 11월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발표했는데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른바 셀프 점검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 중심으로 되어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그 조항을 그냥 셀프 점검 형태로 바꿔가지고 자율 규제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처벌보다는 내용입니다.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네. 논리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또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요. 과연 그런 걸 가지고 일종의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게 강제를 하는 거잖아요. 네. 강제를 하지 않는 자율 점검 형태로 바꿨을 때 과연 얼마나 실효적으로 법이 작동할 수 있겠느냐 이런 반론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50인 미만 사업장, 소규모 사업장이죠. 여기는 지금 아직 유예된 상태는 법 적용을 안 받는데 내년부터는 여기도 적용을 받잖아요. 근데 이 영세 사업장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불만들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전체 사업장의 한 90% 정도를 차지해요. 네. 그러니까 법을 제정할 때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게 되면 이거는 안전관리나 이런 것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고요. 50인 미만 사업장은 부칙에 2년 법 적용 유예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내년에 시행이 들어가는데 전체 사업장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산재 사고의 80%가 여기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여기서 나는군요. 네. 그런데 재정적인 여력이 없잖아요. 안전시설 지난번에도 뭐 이제 제빵업체 공장에서 발생했던 것처럼 뚜껑을 설치하면 될 걸 뚜껑 설치 안 하는 거라든가 그런 기기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은 투자가 필요한데 투자를 못하는 것은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은 고용노동부에서 행정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서 1년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뭔가 준비를 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좀 보내야지 내년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네. 자, 법이 제정될 때는 진짜 떠들썩했는데 1년 동안 별로 나아진 게 없네요. 네. 자, 김성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먼 일이 아닙니다. 어제도 경북 포항의 태양광 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한 명이 13m 아래로 추락해서 숨졌습니다. 올해 산재 사망자는 안전보건공단의 공식 집계만으로 이미 19명. 거의 날마다 한 명꼴로 추락하고 끼이고 깔리고 차에 치이고 낙하물에 맞은 노동자들이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가족 곁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이 경영진 처벌 여부에만 집중하다 보면 안전은 뒷전이고 산재 전문 변호사들 배만 불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소규모 기업들에 적용되는 시점 다가옵니다. 전쟁터도 아니고 일터에서 죽지 않게 사고 예방, 안전에 투자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 사사건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